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스시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한 끼 식사로 보이는데요. 동그랗게 말아진 밥 위에 싱싱한 생선을 얹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만드는 것도 빠르지만 먹는 것도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햄버거보다 더 간편한 패스트푸드 같습니다. 하지만 스시의 원조라 불리는 후나즈시는 빠르지도 싱싱하지도 않습니다. 붕어를 염장하고 쌀밥을 넣고 무려 6개월을 삭혔다 먹는 기다림의 음식이죠.やっと今年の12月までつけてやっと食べられる発酵食品なんです。冬の保存食として重宝されてましたので。 절임과 삭힘의 음식이었던 스시가 패스트푸드처럼 변했듯이 점점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것으로 변해가는 음식 문화. 현대인들의 식탁에서 기다림의 음식은 점점 자리를 잃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음식들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삭힌 음식은 슬로우 푸드 중에 슬로우 푸드. 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야만 맛볼 수 있는 느림의 결정체였죠. 它不是今天腌明天就吃，它最少慢慢腌制，1个月、2个月，甚至3个月，越久越好。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자연의 시간에 맞추면 비로소 만들어지는 독특한 맛과 향. 기다림의 시간을 내어주면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음식을 오랫동안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삭힘. 그래서 우리 음식들이 그렇게 느리게 오래 될수록 맛있는 것이 장이고 사람이고 그래요. 사람의 손에 시간의 손을 빌려 만들어지는 맛의 세계. 삭힘의 미학. 이번 시간에는 바쁜 현대인들이 잊고 있었던 삭힘의 맛, 느림의 미학이 담긴 음식을 만나볼까 합니다. 여기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대륙의 남서쪽 광시 주황족 자치구에 위치한 류저우입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싱그러운 초록의 물결로 뒤덮인 산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예야리양 씨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건 대나무밖에 없습니다. 대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 예야리양 씨가 이곳에서 찾고 있는 삭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这里的水，这里的主审是第一个是山好水好土好，天气水源丰富，雨具多，所以说出来的主审生出来的主审是特别大根好嫩
脆。 그가 찾고 있는 건 죽순입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린 싹을 말하는데요. 봄철 비가 온 직후 40에서 50cm 자랐을 때 채취합니다. 이보다 더 성장하면 딱딱해져서 먹을 수 없죠. 연하고 어린 순을 채취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도록 채취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오늘 캐낸 죽순의 상태가 예야리 양 씨 마음에 쏙 드나 봅니다. 这个竹笋是从7月份开始，因为7月份这个雨水丰富，利于竹笋的生长，所以在7月份出的竹笋是又肥又粗壮又大个又嫩。11月份到了明年的6月份是没有生长竹笋的，因为所以这个季节是我们要采摘这个季节是一定要掌握好、把握好我们这个时机，库存好我们的竹笋。 그래서 죽순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강우량이 풍부한 넉 달뿐입니다. 비온 뒤에 죽순이 무럭무럭 솟는 모습을 빗댄 우후 죽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실감날 정도네요. 산 중턱에 자리한 죽순 가공 공장. 채취한 죽순을 이곳으로 가져온 예야리 양 씨. 정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죽순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는 일인데요. 你看煮出来，虫进不了，不用放肥，它自然天生自然的，就是说你原生态就是在这里，就是这个竹笋是最原生态的。 它已经有层保护层在那里面，保护得好好的。就是你看，你这样一剥出来，还要修的蒸得出来。你看，就是一个挺好的、挺嫩的细嫩的竹笋。 껍질을 벗겨내는 건 제법 고된 노동이지만 이 껍질이 있어 죽순은 부드러운 속살을 유지할 수 있죠. 문제는 죽순 속살이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변색되고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죽순 보관법이었고 부드럽고 깨끗한 죽순 속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순을 삭히면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비법은 할머니를 통해 예야리 양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用米水洗米的米水，我们第一代产员那时候他们是用米水来慢慢发酵，发酵成了你卖去了有那个老水在那里，就再用这个老水来代替就行了，是最好的发酵的种子。 쌀뜨물을 이용해 죽순을 염장 발효하는 방식. 이 방식은 지역 사람들의 오랜 고민과 경험 그리고 지혜가 버무려져 탄생한 것입니다. 所以老人就慢慢洗个米水啊，丢那个竹笋在那里，不就丢在那里，它自然慢慢的发酵，哎，怎么它会变酸起来了？ 它留了这么久，你看一般的酸笋是竹笋砍摘回来的，气候越的，它是3、2天留的，以后就不能够吃了。 쌀뜨물 염장이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저장고에서 죽순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남았죠. 석 달이라는 행복한 기다림 끝에 죽순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푸릇푸릇했던 죽순은 하얀색을 거쳐 노란색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对身体来说，对人它有这个氨基酸在里面，加上我们慢慢腌制、慢慢发酵的酸笋，我们这个酸笋是慢慢发酵腌制而成的，它不是今天腌明天就吃，它最少慢慢腌制，你1个月、2个月，甚至3个月，越久越好。
越发酵这个酸笋越久越香。 류저우 시내에서는 예야리양 씨가 만든 삭힌 죽순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방금 완성된 예야리양 씨의 삭힌 죽순이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걸까요? 虽然笋是对于螺蛳粉来说是必不可少的一个配菜，然后虽然笋的选择条件最主要的是原生态和天然。 삭힌 죽순을 채 썰어 듬뿍 넣고 만든다는 요리 러스펀. 러스펀은 류저우를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타지 사람들에게는 기피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酸笋它的味道其实是我觉得非常非常好吃，因为我小时候就很喜欢吃。但是对于很多外地的人来说呢，他们都给它叫臭笋，就它的味道觉得非常难以接受。包括我在国外的时候，我煮螺蛳粉。 삭힌 음식이라면 대부분 품고 있는 특유의 시큼한 맛과 지독한 냄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향신료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볶아내면 신맛도 줄이고 냄새도 줄어들어 제법 먹을만 하답니다. 러스펀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우렁이 쌀국수라는 의미인데요. 류저우 사람들은 우렁이를 삶아낸 육수에 각종 양념을 더한 국물을 부어서 먹습니다. 삭힌 죽순채를 듬뿍 넣은 우렁이 쌀국수라니 그 맛을 상상할 수가 없군요. 저녁 식사 시간. 러스펀 전문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이 푸짐해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러스펀. 주방은 끊임없이 러스펀을 만들어내느라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토록 주문이 밀려드는 걸까요? 这个味道我觉得是非常让人上瘾的啊，但是这个味道吃上去呢，它是有酸酸辣辣的那种味道啊。我们作为南方人呢，是非常喜欢这样的酸辣的口味的。一个是很开胃，一个是对于女孩子来说呢，这个味道吃上去不会觉得特别的厚重，所以我个人是很喜欢这个味道的。 삭힌 죽순이 뿜어내는 시큼한 맛과 고약한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꺼려지지만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곁들여지니 묘한 매력이 생겨납니다. 먹다 보면 이 시큼하고 쿰쿰한 맛에도 길들여져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나게 됩니다. 我上一次吃螺蛳粉应该是过年的时候因为呢我从小是在柳州长大的，但是上了大学、研究生，还有现在在外地工作，一直是在外地，所以很难再吃到像这样非常本地味道的螺蛳粉。但是我在外地呢会去在网上买那种带葱的那样的螺蛳粉，但是那个味道呢是完全没有办法被这样的味道取代的，所以我觉得还是在柳州当地吃这样的螺蛳粉是最有小时候的味道。因为我女朋友是柳州人，所以我后来回国了以后呢，我就第一次借她的光来到了柳州，吃到了我们这个真正的街边的美食，所以就是还是感觉是蛮不一样的。它是跟这种袋儿状的这个食品给我完全不一样的这种感受，像当地本地的美食，就那种文化的感觉嘛，还是蛮触动人心的这样，对。 삭힘으로 만든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추억을 그리움으로 기억하고 맛보는 일입니다. 또 다른 기다림을 맛보기 위해 이번에는 한국으로 갑니다. 황금빛으로 변한 가을 들녘. 꽉 찬 나다를 자랑하며 고개를 숙인 벼들이 수확의 계절임을 알려주는데요. 벼 수확이 끝나고 늦가을로 접어들면
마지막으로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작물이 있죠. 바로 콩입니다. 어디든 잘 자라기에 효자 작물이지만 수확할 때만큼은 손이 많이 갑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거의 한 달 동안은 그 끝난 이후에는 논밭에 살죠. 거의 조금 뽑아서 털고 또 그걸 또 걸러서 저장하고 또 하고 하는 게 12월 달까지 돼요. 계속 지속이 되죠. 콩 수확을 하다 보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보리찜이라고 하잖아요. 밀찜하고 콩찜을 많이 했어요. 또 콩찜 할 때는 이제 고구마랑 같이 나오니까 논밭에 가에 앉아서 이렇게 책부장에 던져놓고 거기서 구워 먹던 거 그리고 얼굴 가에 모든 거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서로 간에 쳐다보고 웃고 뭐 그러는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콩대를 다 베어내고 나면 가장 힘든 일이 남았습니다. 콩타작입니다. 줄기를 도리깨로 내리치면 껍질을 벗고 세상으로 나오는 콩. 할아버지가 기계의 도움 없이 손수 한 알 한 알 콩을 거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도 쓰고 해갖고 메기도 이렇게 풀기도 하고 피랑 가수도 장하고 된장하고는 주식이요. 그것이 그것 없으면 못 살아. 된장하고 장하기 없으면은 반찬을 할 것이 없어. 70여 년 전 전쟁으로 피난살이를 했을 때도 콩으로 된장을 담가 먹었다니 된장이 한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음식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늦가을 콩 수확이 끝나면 된장 만드는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마을 부녀 회원들이 총출동돼 콩을 삶는데요. 과거에는 가마솥을 걸고 밤새 삶았지만 최근에는 현대식 설비를 들여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훨씬 수월해졌죠. 기계는 삶은 콩을 으깨는 일까지 해줍니다. 그러나 으깬 콩을 사각형 모양으로 다듬는 일. 우리가 메주라고 부르는 이것을 빚어내는 일만큼은 수작업이 필요하죠. 메주가 완성되면 이제는 발효시킬 시간인데요.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방 온도도 제대로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발효가 다 돼야 밖으로 나가고 맛있는 메주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메주를 볏짚이 깔린 따뜻한 바닥에 두면 볏짚에 있는 발효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방 온도를 27에서 29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온도가 미달이 되면은 썩는 영향을 맞추고 또 높아불면은 균이 또 죽어불고 그래서 애기 바들도 새끼 죽게 주고 우리가 애기들 나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 먹을 양식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이거 할 거다요. 2주에서 3주 정도 발효되면 메주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렵이 되면 메주를 볏짚으로 묶고 새끼를 꼬아 기다란 줄을 만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나도 처음에는 메주 콩 삶아서 그냥 삶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음식들이 그렇게 느리게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음식이더라고. 새끼줄 꼬는 작업이 끝나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메주를 매달아 두는데요. 다음 할 일은 역시 기다림입니다. 해가 들고 지고 반복되다 보면 메주의 표면이 노르스름한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쿰쿰한 냄새를 풍기며 푸른 곰팡이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림에 기다림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주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까지 두 번째 발효의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면 살을 예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속에 자리한 작은 집에선 참나무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분주한데요. 새벽부터 할아버지는 가마솥에 콩을 삶고 있습니다. 된장 만드는 것도 메주를 띄워야 되니까 그건 겨울 걸 놔야 되고 이거는 4일만이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만드는 장은 한국의 장 중에서도 가장 빨리 발효되는 장,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메주를 만들어야 하는 된장에 비해 발효되는 시간도 짧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10시간 정도 푹 삶은 콩을 건져 소쿠리에 담고 따뜻한 온돌방에 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조금 더 빠른 발효를 위해 신문지와 이불을 덮습니다. 이틀 밤 자면은 진이 막 쭉쭉 달려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더 재우면은 4일째 가면 그 진이 도로 다 들어가고 얼마 안 나오죠. 그때 꺼내는 거예요. 정말 나흘이면 충분할까요? 산속에서 보내는 나흘. 해가 짧은 탓에 시간은 순식간에 흐르고 청국장도 빠르게 익어갑니다. 나흘 뒤 정말 청국장이 완성됐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잘 떴으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거 봐봐. 콩이 미끌거리고 표면에 끈적한 실이 엉켜 있으면 발효가 잘 된 겁니다. 어제 이렇게 했으면 이게 더 끈이 나지. 근데 이제 요거는 3일을 자고 오늘 4일 만에 꺼내는 거라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지금. 요게 다 이렇게 아다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요게 좀 진이 덜 나는 거죠. 어저께 꺼냈으면 어저께는 아주 진이 쭉쭉 나죠. 청국장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대부분 찌개로 끓여서 먹는데요. 장맛이 좋으면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청국장 한 국자 떠서 각종 채소와 두부, 김치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면 완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청국장찌개는 추운 겨울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소울푸드인데요. 약이다 생각하고 매일 잡수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해요. 변비도 없지만. 그래서 이게 좋긴 좋아. 청국장을 먹으며 겨울을 보내는 동안 메주는 곰팡이균을 피우며 익어갑니다.
그리고 이른 봄 햇살이 좋은 날을 골라 매달았던 메주를 모두 내리고 씻어내는데요. 메주 겉표면에 붙어있던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메주 세척이 끝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장담그기가 시작됩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겨울을 다 보내고서야 맞이하는 순간이죠. 마지막 작업은 항아리에 메주를 담고 소금물을 붓는 일입니다. 잘 발효시킨 메주,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장담기의 기본 재료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물질을 흡착하는 숯, 살균작용을 해주는 고추를 넣은 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래 걸리고 오랫동안 해갖고 1년 내내 숙성이 돼야 먹는 거다요 이게. 그리고 간장은 3년 이상이 돼야 제맛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장은 오랫동안 묵혀서 먹잖아요. 이렇게 40여일을 보낸 뒤 소금물을 덜어내고 남은 메주 건더기만 으깨서 발효시키는데요.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줌. 이게 바로 완성된 된장입니다. 우리 장맛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오래 될수록 맛있는 것이 장이고 사람이고 그래요. 사람도 늙어갈수록이 제 감사하고 고맙고 이 맛도 더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된장 한 숟갈에 제철 채소 한 주먹을 넣으면 구수한 된장국이 되죠. 이거 맛있다. 진짜 우리 신기 된장국 아주. 자연의 도움을 받고 시간의 힘을 빌어 정성으로 빚어낸 이 맛은 오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규슈섬 동북부에 위치한 기타 규슈. 이곳에도 오랜 기다림으로 완성된 삭힌 음식이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무려 100년째 삭혀지고 있는 장. 그래서 백년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누카도코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생김새는 한국의 된장과 비슷한데 주재료는 콩이 아닌 쌀겨라는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조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누카도코에 매일 쌀겨와 고추, 소금물을 추가해 섞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100년간 해왔다는 겁니다. そうです100年間もう僕のひいばあちゃんばあちゃん僕のおばさんで僕がずっと毎日毎日かき混ぜてます。 여기에 갖가지 제철 채소를 푹 넣어두면 시큼텁텁한 장맛이 스며들어 채소가 삭혀지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아찌 누카즈케입니다. 100년간 단 한 번도 썩지 않고 발효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누카도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어왔던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던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삭힘과 관련된 그 숭고한 의식에 대해 알아봅니다.